오늘 진단 종목은 화천기계입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업은 공작기계 및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제조하는 기업인데 현재는 조국 전 장관 테마주로 분류가 돼서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테마주로 분류된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동사의 감사인 남광씨가 그 조국 전 장관과 미국 버클리대 동문이라는 걸로 이제 엮여 있는데 어차피 정치인 인맥주 같은 경우는 본업이랑 상관없이 혈연, 지연, 학연, 어쩔 때는 사진 한번 같이 찍힌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서는 급등이 나오고 하니까 모멘텀에 대해서는 어차피 조국 전 장관이랑 연관돼 있다 요 정도까지만 알면 되고 그 이상은 깊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4일날 2시경에 조국 전 장관이 갑작스럽게 법무부 장관을 사퇴한다는 소식에 급락을 했는데 이거는 세력도 좀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력이 몰랐었던 거는 이제 어떻게 확인을 해볼 수 있냐 하면은 분봉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시 전에는 이제 큰 변동 없이 이제 옆으로 이제 흐르고 있다가 4,400원에서 3,400원까지 순식간에 20%가 넘게 급락을 하게 됩니다. 이때 거래량을 좀 살펴보면은 아침 시초가 거래량과 비교했었을 때 보면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1분봉으로 해서 보면은 중간에 이제 빠지면서 VI가 걸려요. VI 걸리면서 거래량이 거의 없이 20몇 %가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하한가를 찍고 반등하면서 아래꼬리를 좀 길게 닿는데 그때 거래량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세력들이 일단은 자기네들이 원했던 그림이 아니고 급락이 나오니까 이걸 좀 막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터졌고 이때 이제 개인들이나 뉴스를 접한 개인들이나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매도를 막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물량을 좀 받아줘서 상승까지 나왔다가 세력들이 물량을 받아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가지 반등하지 못하고 위아래로 이제 꼬리를 달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아마 세력이 여기까지 이제 물량을 받다가 그 다음에 물량 받는 걸 포기하고 좀 놔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세력들이 놔버리니까는 개인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이제 치고받고 하다가 결국에는 하한가로 마무리가 되는 흐름을 보였던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어떤 악재가 나와서 하한가에 들어갔고 그 악재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 다음날도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추가적으로 조정을 보이는 게 당연한 일일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태로 인해서 악재가 발생을 했고 그 악재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움직임을 보면은 그 전날 하한가를 갔던 종목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변동폭이 줄어들면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거래량 같은 경우는 전날 하한가 간 거에 반토막이 났어요. 두 번째 날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오히려 더 많이 줄어들면서 변동폭은 더 많이 줄어들었죠. 물론 제 예측이긴 합니다만은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악재가 나오면서 세력들이 아직 다 빠져나오지 못했고 이 남은 물량을 어떻게 처리할지 아직 본인들끼리도 결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내비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어제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들끼리만 서로 그냥 치고받고 한 거예요. 세력들 매집가를 좀 대충 계산해 본다고 하면은 매집이 나온 구간의 저점이 한 1730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고점이 한 7200원 정도 되니까 요것의 절반인 한 4000원에서 4500원 사이보다 살짝 좀 낮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500원에서 한 4000원 정도 사이 대략 한 요 정도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3,500원 이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왜냐하면은 7,200원을 고점으로 찍고선 바로 이제 하락이 나왔죠. 조정이 나오면서 3,500원을 지지선으로 삼고 바로 반등이 나왔었고 이번에 조국 전 장관 악재가 나오면서 직전 저점인 3,500원을 깨고 내려왔죠. 그래서 직전에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던 3,500원이 이번에는 저항선으로 작용을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런데 3,500원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지 않고 바로 돌파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번에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온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휩소로 작용을 해서 이런 패턴으로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자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빠르게 3,500원 가격대를 회복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3,500원대를 뚫고 반등이 나온다 하면은 지난 7, 8월 동안 형성한 박스권의 상단 부분이자 그 다음에 이번 급락이 나오기 직전에 지지선으로 작용을 한 4,300원 정도 라인 가격대를 1차 목표가로 보고 1차 목표가인 4,30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다음으로는 5,5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는 걸 목표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폭의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모멘텀, 그러니까
어떤 재료라던가 호재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당장으로 보면은 조국 전 장관 이슈로 해서 다시 5,500원까지 반등시키기에는 모멘텀이 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조국 전 장관 테마가 아닌 새로운 테마로 편입을 시켜서 올리는 게 유효해 보입니다. 세력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 이슈가 어떻게든 간에 이제 정치권에서 다시 한번 나와서 그걸 모멘텀으로 해서 다시 반등을 시키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일 거예요. 조국 전 장관의 행보라던가 아니면 정치권의 움직임 같은 경우는 세력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한번 좀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세력이 아직 빠져나오지 않고 지금 세력들의 평균 매수 단가보다 아래에 있다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반등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서는 보유하신 분들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박스권의 하단 부분인 3,000원을 깨고 내려온다고 하면은 매집했던 가격대의 상단 부분이죠. 한 2,500원 정도까지는 열어두시고선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손절 라인은 3,000원을 잡고 나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500원 정도를 그 다음 손절 라인으로 보시고서는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대 부분에서 매수하신 다음에 3,000원을 깨고 내려오면은 바로 손절 처리를 하면서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500원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와서 3,50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만약에 하락한다 하면은 3,500원 근처에서 바로 수익 실현 처리하고 나오시고, 그 다음에 3,500원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4,000원 중반, 5,000원 중반까지 목표가 동일하게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화천기기에 대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구독하기 버튼 누르셔서 다음에 올라온 영상 더 빠르게 확인하시고, 오른쪽에 다른 영상들을 확인하셔서 투자의 아이디어로 삼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